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슈워트 직별 렘마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못 쓸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다항식이 주어졌을 경우 어떤 필드, 어떤 채 F 위에서 정의가 된 개수를 갖고 있는 다항식 F가 주어졌을 때 그 다항식 F의 경우에는 다변수의 함수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일반적인 어떤 함수 F가 그냥 0 폴리노미얼인지 아닌지를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게 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포멀하게 표시를 하면은 요 캡처본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지로 폴리노미얼이 아니라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얘가 원래는 지로 폴리노미얼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펄스 파지티브인 확률은 이제 이 개수들이 정의가 된 필드 F의 어떤 거기에 속하는 파이나이트 서브셋인 이제 S라고 했을 때 그 S의 크기를 말이 좀 꼬이네요. 예, 그 S의 크기 분의 이제 D의 경우에는 이 F 다항식의 최대 차수, 그러니까 S분의 D 이하의 확률로 얘가 제로 폴리노미얼인지 아닌지를 확신해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는 귀납법을 써가지고 증명을 하는데요. 이제 n이 1인 경우,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유니베리에이트 함수인 경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이 전체 그 x가 가질 수 있는, 아니, x에다가 어떤 랜덤한 값을 하나를 집어 넣었을 때,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s의 크기만큼이고, 그 중에서 이제 차수가 d이기 때문에 근일 확률이 이제 d 개만큼이 이제 최대 이제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값 r을 뽑았는데 걔가 이제 근이 되면은 제로 폴리노미얼이 아닌데 제로 폴리노미얼이라고 믿어버리니까 그런 확률은 s분의 d죠. 그래서 이 여기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고 n-1까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n번째가 성립하는지를 이제 볼 건데 그 경우에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다항식 P를 그 이제 변수가 n번째 스텝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x1에서부터 xn까지 있잖아요. 근데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거를 이제 x1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풀어 헤쳐가지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어떤 x1에 대해서 그 차수가 최대 d, x1의 d승에 나머지 x2에서부터 xn까지로 어떻게 잘 구성이 된 다항식 이게 개수로 보고 플러스 x1의 d-1승에서 똑같이 이제 다른 x2에서부터 xn까지가 다항식으로 구성이 된 이게 이제 개수로 붙고 쭉 가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pi 요 텀에 해당하는 이 x2에서 xn까지로 구성이 된 이 개수가 0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0이 아닌 것 중에서 이 x1의 차수가 가장 큰 어떤 i가 있다고 할 때 그 i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보면은 이 pi의 x2에서부터 xn까지는 0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i가 가장 큰 그 x1의 차수인데 이 다항식 p가 최대 d까지의 차수를 가지기 때문에 pi에 해당하는 얘네 그 x2에서부터 xn까지의 이 다항식의 차수는 최대 d-i까지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pi-1은 d-i 플러스 1 차수까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 px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랜덤 값을 이제 r2에서부터
n까지를 뽑아요. 뽑아서 저 p 다항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pi 항들이 다 어떤 하나의 그 상수값으로 쭉 빠지고 나머지 이제 x1에 대해서만 그 변수를 가지는 유니베리에이트 함수로 이제 p 다항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이고 싶은 거는 결국에 요거예요. 이 어떤 다항식에다가 이제 랜덤한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확률이 상한이 그 s분의 d를 가지느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 그 사건을 A라고 놓고 이 PI 요 옆에 있는 이 X2에서부터 XN까지로 구성이 되는 요 개수가 0이 되는 확률을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A 사건이 발생한 확률을 구하면 그거는 그 A 사건은 B 사건과 교집합일 수 있고 그 B의 여집합과 교집합일 수 있는데 이렇게 둘로 미세하게 나눠지잖아요. 이 둘의 확률을 합친 것과 같죠. 그리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 제끼면은 이 두 번째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다음에 이제 확률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으로의 부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이 PR, 그러니까 이 A 사건의 확률이 이 B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A바 B 여집합이 벌어질 확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S분의 D가 나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증명해가지고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저 B 사건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n-1번째까지는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S분의 이것의 차수는 여기에 이제 X1에 i승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 PI의 차수는 D-i죠. 그래서 얘는 S분의 D-i와 같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작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에 이제 A와 B 여집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R2, 그러니까 X2에서부터 XN까지의 값을 어떤 랜덤하게 뽑은 n-1의 값으로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px1, r2, 해서 rn까지의 요 다항식은 이 우변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우변은 사실 pi만 쓸 때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상수값인 거고 변수는 x1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n이 1일 때, 즉 베이스 스텝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그 스텝으로 이제 이것이 어떤 확률적인 상한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걔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최대 x1, 이 유니베리에이트 이 x1이 최대 i 승을 가지기 때문에 디그리가 i잖아요. 그래서 s분의 i 이하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싹 더해주면은 s분의 d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어떤 함수가 아무 값이나 집어 넣었을 때 지로 폴리노미얼이 아닌데 0이 나올 확률은 s분의 d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헤르마의 소정리에 따르면 이 t가 이 필드 안에 있는 어떤 값이거든요. xp의 마이너스 x는 이걸 여기에 모듈로 p를 이렇게 취하면은 언제나 0이 나온대요. 이게 페르마 소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요거를 쓰고 싶을 때 확률적으로 제대로 이게 결과를 가져다 쓰고 싶으면 이 s분의 d의 값이 무시 가능할 정도로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s의 값이 어떤 f와 같아 버린다거나 하면은 잠깐 그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너무 이 확률값이 작지 않으면은 이게 이 디그리 d가 이 s의 크기와 같아져 버리면은 사실상 그 결과를 이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확률이 이 전체 그 체의 파이나이트 서브셋의 크기보다 충분히 작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이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준비했는데도 궁금한 게 S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요 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서브 필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F를 전체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 그 중에 서브 그룹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도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쓰고 싶어 하긴 하겠죠. 어쨌든 그 서브 그룹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한한 거죠, S라는 거. S 크기를 얘기하길래. 그쵸. 네, F도 유한하고 S도 유한하고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저도 유님 말투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슈바르트 지펠 렘마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를 증명해 놓은 페이퍼가 하나 있는데, 그 페이퍼를 소개하는 정도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용어 폴리노미얼 방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거기서 항이 하나 있는 거를 디그리 원인 유니베리언트 폴리노미얼스라고 하고, 항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멀티베리언트 폴리노미얼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디그리는 여러 변수들이 곱해져 있을 때 그 가장 큰 썸을 디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가 1 더하기 2에서 3이 되는 경우. 슈바르트 지펠 렘마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한글로 얘기를 하면은 x1에서 xn까지 이루어진 n개 베리언트가 있고 디그리가 d인 다항식 p에 대해서 S라는 정형 내에서 x1에서 xn을 독립적이고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이 폴리노미얼이 0이 될 확률은 S의 크기분의 E를 상한으로 갖는다. 이하이다. 이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니베리언트인 경우에선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디그리 1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AX 플러스 B인 직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최대 한 점에서 근을 갖죠. 그리고 디그리 2개 2일 때는 2점에서 3일 때는 3점, 그리고 디그리 D일 때는 최대 D점에서 교차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두 다항식이 주어지고 그 다항식이 특정 점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요. 애초부터 두 다항식은 같던지 아니면은 두 다항식이 다르지만 우연하게도 그 점에서 교차했다. 그럼 케이스 2가 될 확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 x들을 뽑을 수 있는 정의역의 크기분의 교차점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의역이 무한하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무한하다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은 앞선 것과 같이 이제 귀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증명 방법 n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유니베리언트인 거를 먼저 증명을 하고 n이 n이 k개일 때 이걸 만족할 때 k 플러스 1인 것도 성립한다 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n이 1일 때 유니베리언트일 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직관적으로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k인데 k가 이제 n-1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k가 n-1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폴리노미얼 x1에서 xn-1개의 베리언트로 이루어진 폴리노미얼이 0이 될 확률은 그 정역의 크기 s분의 B'은 이제 여기서 xn을 제외한 나머지 항에서의 디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하이다. 이거가 성립한다고 이제 우리가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px 자체를 조금 변형을 해서 결국엔 이전 발표처럼 이제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n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px를 이렇게 dx 곱하기 qx 플러스 rx 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dx가 뭐냐면은 이제 xn
x 언더바 n이거든요. xn의 디그리를 k라고 우리가 둘 수 있는데 그 k에 대해서 k를 그 xn의 k승으로 px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dx는 차수가 이제 px는 원래 정의에 의해서 디그리 d가 그 차수가 d일 거고요. dx는 k일 거고 qx는 d-k, rx는 최대 k-1의 디그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px를 다시 표현한 식이 이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px1에서 xn까지 변수가 있고 xn의 k승으로 묶고 이제 몫은 xn이 빠진 xn-1까지고요. 나머지가 rx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q가 0인 케이스, q가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건데요. probability p가 0인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건부 확률로서 q가 0인 확률 곱하기 p가 0 기분 q가 0 더하기 q가 0이 아닐 때 p가 0 기분 q가 0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똑같이 할 거지만 이거보다 이제 확률 곱이니까 빨간색으로 더해진 두 개의 확률이 크다. 그래서 그 두 확률 이하다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 이 빨간 것들을 구해 보겠습니다. probability q가 0인 것은 정의 자체가 q는 지금 x1에서 xn-1까지로 변수가 잡힌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 1번에 그 위에서 우리가 전제로 한 식과 동일한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의 크기분의 D'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D'은 여기에 디그리가 돼 있는데 Q의 디그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K입니다. D-K, 최대 D-K죠. 그래서 D-K, 그래서 이 식이 만족하는 1번에 의해서 이 probability는 그 S의 크기분의 D-K 이하입니다. 두 번째, Q가 0이 아닐 때, T가 0, 기분 Q가 0이 아닌 거. 그거는 이제 Q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X1에서 Xn- 그냥 임의로 뽑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XN에 대한 식만 남게 되거든요. XN에 대한 어떤 유니베리언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베이스 케이스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S의 크기분의 K 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재구성이 되는데 이건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쓴 거고요. 이거는 이 빨간 거 두 개 합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확률 곱이니까. 그리고 빨간 거 두 개가 우리 각각 구한 게 S의 크기분의 E-K 더하기 1 혼자로 써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그리고 더하기 S의 크기분의 K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S분의 디그리 D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을 얻어냅니다. 네.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것까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발표에는 안 나온 내용이라서 좀 여쭤보기가 애매하긴 한데, 네. 이 아르만도 슈왈츠 지펠 렘마?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 좀 쓰이고 중요성을 가지는 걸까요? 이게 다른 분 발표에 들어있는데 저도 이제 보고서 그분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토스를 하면 아니, 그럼 거기까지 듣고서 네네.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걸로. 그럼 다음은 일단 현미님 발표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겹치는 내용 빼고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지훈님 말씀하셨듯이 이 두 방식이 저는 이제 같은지 보인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뭐 F랑 G를 빼서 0이 나오면 요게 그 지로 폴리노미얼인지 보는 거랑 F랑 G랑 뭐 같은지 보는 거랑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강의에서는 이걸 폴리노미얼 아이덴티티 테스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두 방식이 같은지 보이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다 곱해가지고 이제 네, 개수가 같은데 이제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아니면은 뭐 이제 정의역에 있는 네, 정의역 모든 원소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네, 그래서 다 비교를 해보면 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네,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게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계산량이 많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슈왈츠 지필 레마였고, 이제 이 레마의 네, 그 정의에 대해서는 다들 네, 저 말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근데 많이 듣기만 했을 때는 저희 전 위크들에서 이게 여러 변수에서도 된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여러 변수에서 되는구나 하는 거를 네, 알게 되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지훈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뭐 독립적으로 여러 번 시행을 하면 이제 그 네, 상한을 막 계속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는데, 나왔던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였는데, x 플러스 y 요게 있으면은, 근데 이제 이게 0, 1, 2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된 데서 하면은 이제 s의 크기는 이제 3이고, 지금 보면 x 제곱이거나 뭐 x, y거나 어쨌든 둘 다 2차니까 결국에 그러면은 3분의 2가 상한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9분의 5가 나오더라. 이 사람은 그런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증명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그 n이 1인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 다들 해주셔서 넘어가고, n이 2일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제가 본 그 렉처 노트에서 네, 네, 되게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principle of deferred decision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n개의 변수를 우리가 랜덤하게 뽑는 뭐 그런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일단 그냥 n-1개는 다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마지막 n번째만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을 전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n-1개를 뽑는 그 방법이 m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뽑아 놓든 네, 그 뒤에 문제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n분의 1 곱하기 m의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건 이제 1로 결국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훈님 설명에서 보면은 어떤 조건부 확률 두 개를 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건부 확률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앞에 걸 뽑는 그 부분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 항이 뭐 엄청 많든, 만약에 그 조건부 확률 곱하기 뭐 한 그 뒤에 게 다 똑같은 거면 결국에 n분의 1 곱하기 m하고 p 해서 최종식은 이제 p가 되는 네, 그런 꼴인데, 이거 제가 지금 좀 말이 네, 길어지니까 이 예시를 보면은 좀 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가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슈왈츠 지펠 레마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아, 내가 이 증명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예시가 그 행렬 곱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렬 A랑 행렬 B가 있는데 A 곱하기 B가 C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랜덤 벡터 X를 뽑은 다음에 행렬 AB 곱하기 랜덤 벡터 X는 행렬 C 곱하기 랜덤 벡터 X를 해서,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벡터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 개가 같은지의 확률이 이제 결국에 S분의 1이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 그냥 보시면 이제 A 곱하기 B는 이제, 네, 뭐, 다시 이제 행렬 곱하기 행렬이니까 다시 그냥 네, 로우 n개짜리 행렬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그래서, 뭐, 여기 이야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크게 할게요. 그러면은, 뭔가 만약에 얘네 두 개가 다르다면은,
어떤 한 로우에서는 적어도 다르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른 로우에 대해서 요거를 보이는데 이제 네, 잠시만요. 이 위에는 일단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밑으로 가시면 이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는 거는 그러면은 이 AIK 곱하기 XK라는 게 이 어떤 이 한 로우가 있고 이거랑 이제 XK라는 이제 X에 있는 X1, X2, X3, X4 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 로우의 길이를 지금 보시면은 K라고 지금 표현을 네,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벡터의 네, 크기라 해야 되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말을 잘못했는데, n이라고 표현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로우 곱하기 벡터하고 로우 곱하기 벡터를 했을 때, 이게 0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가정을 한 게, 이 하나의 그 AIJ랑 CIJ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이제 일로 쭉 넘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XJ가 만약에 이 두 개가 다른데도 곱이 같아지는 상황은 딱 하나의 XJ만 그 상황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체 집합의 크기가 S였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딱 하나일 때만 만족을 하게 된다 해서 S분의 1이 그 상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근데 오히려 이걸 얘기하니까 좀 더 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 슈왈츠 지펠 레마 이야기를 그냥 하면 더 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슈왈츠 지펠 레마에서 아까 조건부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저는 예시를 이제 이 x-1 곱하기 y 제곱 이 폴리노미얼이 이제 0인 상황을 저희가 보자고 했는데 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할 때 제가 이 앞에 걸 그냥 n-1개의 어떤 변수들을 다 뽑고 네, 뒤에 식을 전개하는 거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앞에 걸 뽑았을 때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되고 이제 뒤에 그 계산하는 확률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시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x를 저희가 먼저 뽑는데 x가 1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냥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면서 0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x가 2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식이 지금 x에 2가 들어가니까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y제곱이니까 결국에는 y는 0일 때 이 식이 0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저희가 뭔가 x1부터 x-n-1까지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뒤에 계산하는 확률이 달라져서 조건부 확률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슈왈츠지펠 레마에서 한 이야기를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는 1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x는 1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겠죠. 전체 그 집합 크기가 5니까. 그럼 이제 5분의 1이고 그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0이 되니까 이 다항식이 x-1 곱하기 y제곱에 여기에 1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때 이제 네, 다항식이 0이 될 확률은 1이다.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이제 그렇게 뽑을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4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뽑았을 때 다항식이 0이 될 확률은 그럼 이제 그 2차식이니까 최대 2개의 해가 존재한다 해서 이제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그러면 저희가 더하면은 이제 5분의 3보다 작다. 네, 이렇게 얘기되고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슈왈츠 지펠 레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크기가 5인데 지금 보시면 최대 차수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게 진짜 맞는지 저희가 요거는 되게 작은 네, 집합이고 식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보시면 이제 만약에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근이기 때문에 저 여기가 5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네, 지금 제가 여기서 x가 만약에 1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는 제가 여기에 5분의 2보다 작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5분의 1이 된 거죠. 네, 왜냐면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를 해서 제가 25분의 4라고 적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이 돼서 결국은 이제 25분의 9로, 네, 실제 확률은 25분의 9였고, 저희가 생각했던 그 상한은 5분의 3이니까 이 네, 레마가 맞는 레마다. 네, 이렇게 예시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증명은 다 다른 분들이 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저도 아까 경환님이랑 그 같은 강의를 봐서 방식은 비슷한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경환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P라는 어떤 우리가 계산해, 폴리노미얼 아이덴티티 테스팅하는 그 대상이 되는 P가 있고, 그거를 어떤 최고 차수 xn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그 몫을 q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 왜 얘를 최고차 항으로 뽑아야 되는가라는 네, 의문이 들었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사실 어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 잠시만요. 아, 네네. 그 유니베리어트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xn의 이 몇 차식이냐 결국 그거에 의존해서 이 상한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s분의 k는 케이스 2에서는 s분의 k인 게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위에서는 보시면은 만약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나누는 xn분의 k를 만약에 xn의 k승짜리를 안 뽑고 만약에 k-1승짜리를 뽑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바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나누는 식을 이 차수에 따라서 이 r의 차수가 달라지는데 r의 차수에 의존해서 이 확률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때는 k 차수를 뽑았기 때문에 r은 d-k 차수가 되기 때문에 상한을 그럼 우리가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증명이 전개되는 내용이어서 K를 결국엔 작은 걸 뽑아도 뭐 다항식 나눗셈은 다 되는 건데 이 상한이 그럼 이제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입장에서 좋을 게 없으니까 xn의 k승을 최대한 제일 큰 차수로 뽑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증명 부분은 넘어가고 결론으로 이제 가면은 그래서 슈왈츠 지펠 레마를 제가 읽으면서 그 점들이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다는 가정이 중요하더라. 왜냐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변수가 근데 사실 하나면은 x제곱 플러스 1이면은 저희가 거기에 점 3개를 넣어보면은 이게 0인지 폴리노미얼이 0인지 아닌지 그거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죠 유니베리어트일 경우에는 딱 그 차수에 맞게만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멀티베리엇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y라는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만족하는 점들이 무한히 많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y 뭐 1,1도 있고 뭐 2,4도 있고 막 3,9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x제곱 마이너스 y는 0을 만족하는 점들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베리파이어가 어느 점에서
평가하는지를 만약에 그게 유출이 되면은 이제 프루버는 그 점에서 0이 되는 방식을 사실 만들어내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결국에 조작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랜덤하게 어떤 점 하나를 뽑아서 거기서 다항식이 이제 네,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지 보는 게 어디 쓰이는지가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때 정승님 한번 설명해 주셨을 때 그로스 16에서 그 파월스 오브 타워 하면서 이제 지원 뭐 여기서는 근데 이제 이 표기가 이 S를 앞에 S 지원 이렇게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원에 이 S 승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일리프틱 커브에서 그냥 네 계속 예를 들면 뭐 G 뭐 S가 만약에 2라고 하면 2G, 4G, 8G, 16G 이런 식으로 네,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S의 1제곱, S의 K제곱 요게 이 앞에 붙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도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럼 결국에 실제로 이걸로 이게 어디에 쓰이냐 계산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혹시 이 계산에 대해서 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요런 다항식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 밑에 있는 지원의 S 제곱이라는 네, S 1승 뭐부터 이제 K승을 주면은 이제 네 사람들은 이제 원래는 PS라는 네, 다항식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네, 증명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어차피 요거는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뭐 A 제곱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펄스 오브 타우에서 이제 요거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그러면 이제 지원의 이 PS 승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다. 베리파이어에게.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점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어서 증명을 조작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 지금 그럼 여기서는 제가 얘기한 그 랜덤한 점이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S1부터 SK 승 사이에서 뽑아서 증명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네. 1부터 S1승부터 SK승까지 뭉터기로 전달하고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서 아니요. 네. 점 S가 랜덤하게 뽑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성 예를 들면 S가 2, 제가 아까 2, 4, 8, 16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S는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차 다항식의 X는 S에서의 값을 뽑아낼 때 쓰신다고 하죠. 네, 맞아요. 각각의 개수를 G1에서부터 G1, SK승 사이에 내력해가지고 더하면은 X는 S에서의 그 K차 다항식의 Y값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차 항의 개수는 G1의 SK승이랑 곱하고 0차 항의 개수는 G1이랑 곱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 더하면은 이제 그러면 결국 다항식을 숨길 수 있다. 그 다항식의 개수들을 보내는데 네네네. 그 타원곡선에서 그 스칼라 곱처럼 예, 예. 예, 넘겨준 GS1 승들을 곱하니까 그쵸. 역추적해서 예, 예. 다항식 개수를 알아낼 수 없으니까 그죠. 점도 숨겨진다. 그죠. 여기서 저는 타원 곡선을 쓰면은 개수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항식도 숨길 수 있는 거고 S도 숨길 수 있는 거고. 다항식을 숨길 수 있으면 저희가 증명 때 사용하는 점도 결국 숨겨진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저 점 S도 숨겨지고 다항식 개수도 숨겨지고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데.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아까 그 노병국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증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잘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이걸 설명할 만큼 이해를 하지를 못해서 증명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좀 느낌 정도만 가져서 좀 정리를 하지를 못했고요. 그 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수학을 영어로 본 적이 많이 없어서 레마라는 단어부터 좀 생경해서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레마가 뭔지부터 좀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슈왈츠 지펠 레마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증명하는 데 쓰이는 툴로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슈왈츠 지펠 레마가 레마 중에서 슈왈츠 지펠 레마는 확률적 다항식 동일성 검사. 그래서 다항식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동치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도구인 걸로 생각을 했고요.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차수가 n인 서로 다른 두 개의 다항식은 최대 n개의 점에서 교차한다라는 개념을 정리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GK에서 사용을 할 때는 n차 다항식에서 n보다 많은 횟수만큼 서로 같은 결과값을 도출한다면 이 두 다항식이 높은 확률로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이용을 해서 이게 이제 GK에서 사용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전에 선배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이 내용인데, 그 X좌표를 알고 있으면 툴보가 델타를 속일 수 있는 다항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여기서는 호모픽 하이딩을 이용한다고 GK 스나크에서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항식들이 같은지를 증명하는 방식을 미수분해하는 것은 너무 많은 코스트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증명을 경량화하는 역할을 이 셜츠 펠레마가 하고 이게 이제 GK 스나크에서 얘기하는 석신트네스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래서 트러스트 셋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게 이제 트러스트 셋업에 이용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트러스트 셋업을 만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왈츠 벨레마가 이제 플렁크나 그로스식스틴, 말린 등에서 결국에는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항식이 동치한다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석신트니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 속도를 빠르게 하고 프로브 크기를 작게 하는데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뒷부분은 이제 그냥 제가 그 증명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 보니까 다른 이제 부분적인 이 배수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고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해봤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봤었던 건데 이제 대수학에서도 기본 자체가 이제 n차 방정식에서는 그 n개의 해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같은 그 맥락이었다고 느껴졌고요. 저는 다항 합동 방정식에서 해의 원리가 여기는 기율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이걸 좀 확인해 봤었습니다. 저는 뭐 동치관계라는 단어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동치 관계가 있으면은 반사성, 대칭성, 추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 부분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먹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다가 이제 삽을 거하게 풀 뻔해서 슈와츠 지펠 레마랑 슈와츠 레마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슈와츠 레마를 볼 뻔했었거든요. 뭐 성질은 기본적인 뭐 방식은 좀 어느 정도 겠지만 좀 다른 거였었다라는 거를 좀 남겨놨습니다. 뭐 그 수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좀 말로 배우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아까 트러스트 셋업 설명해 주실 때 그 트러스트에 대한 필요성이 어디서 희생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까 이제 현미님이 발표하신 거에서 이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거기서 이제 랜덤 값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값들이 그, 뭐, 파워스 오브 타우로 해갖고 만들어졌던 트러스트 셋업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랜덤네스에 대한 트러스트인가요? 이건 믹스에 대한 트러스트,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음,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제 믿고 가는 걸 깔고 가는 건지가 궁금해서. 네, 그 값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랜덤하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이 증명들이 누출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슈와츠 지펠 렘마 써서 GK 스나크에서 증명할 때 결국 증명으로 제공한 그 값이 그 특정 점을 지나는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증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 특정 점들이 노출이 되면 아까 현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다항식을 그냥 x-점, x-점 곱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그렇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트러스트 셋업 아닌가요? 그렇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다항식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에서 x-7까지 돼 있으면 증명할 때 쓰는 게 1, 2, 3, 4, 5, 6, 7이라는 그 데이터 다항식이고, 네, 증명할 때 쓰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7개 점을 지나는 다항식일 텐데, 저희 둘이 검증하다가 그 점들이 노출되면 이전에 말했던 그 확률 깨지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노출되면은 어떤 점에서 그 값을 만들어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역으로 네네네. 위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들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그 점들을 생성할 수 있는 그 톡식 웨이스트가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저는. 식 웨이스트. 그게 이제 파워스 오브 타우 그때 정승님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제너레이터 값 G에다가 이제 타우를 이제 몇 번 그 파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이 필드 전체 내에서 그 원래 값을 찾아낼 수 없는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소스가 되는 값을 알면은 거기다 파워를 계속 하면은 그 값을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필드 그 증명에 사용하는 필드라고 해야 되나? 그 군이 다 이제 누출이 될 수 있게 되니까 그 값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필드를 다
그 트러스트에 수집되는 값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톡시 웨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소스 값. 네, 소스 값. 그럼 이라고 소스 값을 숨겨야 되겠네요. 서로만. 그럼 그걸 숨긴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네. 여러 사람이 여기다가 그 값을 다 집어넣어갖고 모르게 만들어서 이걸로 파우스 오브 타임으로 값을 뽑아내고 이 값은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뽑아내고 버려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못 뽑아내게. 네네. 음.